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X의 소유자이자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CEO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모든 일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약 2주 정도 뒤에 약혼했고 그 후 서로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든 변명 없는 발언을 하든 항상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근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전 부인인 그라임스와 저스틴 윌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감정적인 몸짓보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예상치 못한 행동은 모두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머스크가 이처럼 매우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고 과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전 부인들에게 사과한 방식과 그 이유를 공개합니다. 앨런은 전 처인 저스틴 윌슨과 그라임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지른 실수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이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인정했습니다. 사과는 주로 개인적인 삶보다 이를 우선시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것이 그의 관계와 가족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과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그가 저스틴과 그라임스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앨런 머스크는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킨즈 대학교에서 대학 시절 저스틴 윌슨을 만났습니다. 특별하거나 드라마틱한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저스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앨런은 첫 만남에서 그녀에게 즉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더욱 결단력을 보여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고수하며 필요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끈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며 데이트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스틴은 야심찬 작가였으며 책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그녀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앨런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큰 꿈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당시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앨런은 실리콘밸리에서 꿈을 쫓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고 두 사람은 한동안 장거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2000년에 결혼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앨런은 자신의 회사와 야망 때문에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초기 저스틴은 앨런을 열정적이고 야심찬 파트너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직업 윤리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 초창기에도 성공하려는 그의 의지는 뚜렷했고 그는 사업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한편 저스틴은 글쓰기 경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소설 블러드 엔젤을 출간했고 일론 머스크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2년 첫 아이인 네바다주 알렉산더 머스크가 일반적으로 SIDS라고 알려진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생후 10주 만에 사망하면서 가슴 아픈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이 손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습니다. 저스틴은 나중에 일란이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미래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저스틴은 슬픔을 더 깊이 다루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네바다가 사망한 후 일란과 저스틴은 다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하고 체외 수정 IVF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2004년에 쌍둥이 그리핀과 자비에르 등 5명의 아들을 낳았고 2006년에는 새 쌍둥이 카이, 섹슨, 데미안을 낳았습니다. 5명의 어린 소년을 키우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일란의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스틴은 육아의 대부분을 혼자 감당하고 일란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같은 성장하는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스틴은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일란을 종종 자신의 방식대로 원하는 지배적인 성격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파트너십에는 불균형이 있었고 그녀는 일란의 세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라기보다는 부속품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시작 아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와 함께하는 동안 느꼈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일란의 선물 제공 스타일이었습니다. 저스틴은 스포츠카와 같은 값비싼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선물이 자신보다 그에게 더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갈망했던 사려 기품의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겉으로는 인상적일 수 있지만 그녀가 느꼈던 깊은 감정적 단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결혼 8년 만에 일란은 저스틴에게 이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표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비록 그들의 관계가 한동안 긴장 상태에 있었더라도 말입니다. 이혼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정적 합의와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포함했습니다. 일란과 저스틴은 둘 다 각자의 사건을 갖고 있었고 언론은 그 이야기를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스틴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개인적인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일란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경력과 막대한 부를 감안했을 때 자녀와 그들이 자라나는 삶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란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혼이 아직 진행 중일 때 그는 영국 여배우 테럴러 라일리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스틴은 일란이 결혼 생활을 감정적으로 얼마나 빨리 끝냈는지를 강조하면서 상황에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스틴은 결국 자신의 기반을 찾았고 헤어진 후 자신과 자녀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틴과 일란은 5자녀를 통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란의 까다로운 경력과 양육 방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공동 양육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년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스틴은 계속해서 글쓰기 경력을 쌓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란 머스크가 그라임즈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마침내 전진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줄거리가 복잡해지므로 계속해서 시청하며 이유를 알아보세요. 일란과 그라임즈의 결혼에 대한 진실. 본명이 클레어 부세인 일란 머스크와 그라임즈는 그들의 성격에 잘 어울리게 만났습니다. 그들은 트위터를 통해 서로 접촉했습니다. 일란이 인공지능에 대한 농담을 게시하고 싶었던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기술과 철학을 혼합한 사고 실험인 로코의 바실리스크 개념에 대한 농담이었습니다. 일란이 농담을 게시하기 전에 그라임즈가 몇 년 전에 그녀의 뮤직비디오에서 이미 같은 농담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란은 이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괴상하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은 그들이 커플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일란과 그라임즈는 매트 갤러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라임즈는 고딕과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였고 일란은 간결한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상치 못한 매치처럼 보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쪽에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작업으로 유명한 실험적인 음악가 그라임즈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회사를 소유한 억만장자인 일란 머스크였습니다. 서로 매우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초반부터 그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공간, 창의성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통해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일란은 그라임즈의 예술적 감성을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미래와 기술에 대한 생각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바쁜 경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일란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그라임즈는 음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계가 색다르게 보일 때가 많았지만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2020년 초 그라임즈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발표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공유하고 임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첫 아이였고 일란은 이전 결혼에서 이미 5명의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6번째 아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5월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XA12 머스크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특별한 이름 때문에 금방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라임즈는 그 이름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X는 미지의 것을 상징합니다. A는 인공지능을 나타내고 12는 일란이 좋아했던 정찰기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법적 명칭 규정에 맞춰 이름을 XAX2로 약간 조정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일은 기쁨과 어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라임즈는 음악 경력을 이어가면서 어머니로서의 삶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일란은 언제나처럼 그의 작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집중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가능한 한 아들을 위해 시간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육아 스타일은 서로 달랐습니다. 일란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사물을 접근했습니다. 그라임즈는 자녀 양육에 대해 더욱 감정적이고 예술적인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관계 전반에 걸쳐 일란과 그라임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발하고 때로는 비밀스러운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그라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성 중 한 명과 데이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만장자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틱톡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그들의 관계가 어떤 단순한 범주에도 맞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장난스럽고 종종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1년 9월, 일란은 자신과 그라임즈가 반쯤 분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있지만 스케줄 문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란은 스페이스X 때문에 텍사스에 있어야 했고 그라임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음악 작업을 하며 별거 중에도 여전히 행사에 함께하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일란은 그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커플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초 그라임즈는 자신과 일란이 대리모를 통해 두 번째 아이를 비밀리에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엑서 다억 사이디리엘 머스크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들의 아들만큼이나 독특했습니다. 엑사는 다억과 미지의 것을 상징하는 컴퓨팅 용어이고 사이디리엘은 시간과 공간과 관련된 고대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로 그녀를 줄여서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라임즈는 그녀와 일란이 여전히 매우 친하다고 하며 그들의 관계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함께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딸의 탄생 소식이 알려진 후 그라임즈는 또 다른 인터뷰를 진행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녀는 일란 머스크와 다시 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연예인 커플처럼 공식 입장을 발표하거나
공동 결정을 통해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라임즈는 그녀의 삶과 경력에 대한 특집에서 베너티 페어와 대화하면서 우연히 이를 언급했습니다. 인터뷰는 처음에는 그녀의 일과 어머니로서의 삶에 대한 진화하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곧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대화 중에 예상치 못한 이별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라임즈는 일란과의 독특한 관계 및 그들의 목표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유동적이라고 설명하고 전통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사람이 다시 헤어졌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했습니다. 공개의 톤은 극적이지도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상황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말에는 정직함과 실용성이 혼합되어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자녀와 공동 프로젝트로 인해 그들의 삶이 깊게 얽혀 있었지만 그들의 연애 관계는 다시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통해 사람들은 결혼 생활 동안 일란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는 그라임즈와의 결혼이 끝난 방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당신은 궁지에 몰린 상태에 있으며 이제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일란 머스크의 저스틴과 그라임즈에 대한 공개 사과. 일란 머스크는 다음 단계를 고민한 후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공개 사과를 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계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인 일련의 트윗을 통해 공개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과를 하기로 한 결정은 그의 자녀들과의 긴장된 관계와 그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커지는 등 개인적이고 외부적인 압력이 섞인 후에 내려졌습니다. 사과문은 그의 두 전처인 저스틴 윌슨과 그라임스와의 관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다루었습니다. 트윗은 간단하면서도 감정적인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앨론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종종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요구를 무시하게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일과 야망에 너무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저스틴과 그라임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또 다른 트윗에서 앨론은 두 번의 결혼 파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가 결코 누구에게도 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지만 선택과 우선순위로 인해 종종 파트너가 지원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우리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주 결근했으며 이는 그들에게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생활과 테슬라, 스페이스X와 같은 회사를 운영하는 복잡한 일정 균형을 맞추지 못한 구체적인 실수를 주저없이 인정했습니다. 또한 앨론은 그의 자녀들에게 사과하며 잃어버린 순간과 긴장된 관계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나는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아빠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더 잘하고 더 많이 존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사과 중 이 부분은 그가 글로벌 비즈니스 제국을 운영하면서 대가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했던 많은 팬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앨론의 사과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언론과 팬들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팬들은 그가 여러 역할에서 어떻게 책임을 관리하는지에 대해 종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거의 결정을 더 깊이 되돌아보게 만든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과로 이어진 중요한 순간은 앨론이 힘든 업무 일정과 가족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지속적인 성공 추구가 개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인정한 최근 인터뷰였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사생활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그가 공개 사과를 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과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에 대해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결점을 인정한 것에 대해 칭찬하며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성격으로 알려진 그에게는 보기 드문 취약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연출인지 의문을 가지며 회의적이었습니다. 언론은 앨런의 예상치 못한 면을 조명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를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팬들은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성장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히 외부 압력에 대한 반응인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그들의 색다른 관계에 대한 생각을 자주 공유했던 그라임즈는 그들의 공동 양육 방식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중립적이었지만 지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과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의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암시적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녀가 두 아이를 함께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그 행동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그라임즈는 항상 자신의 창의적인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해왔으며 그녀의 반응은 그러한 사고방식과 일치했습니다. 저스틴은 좀 더 간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반응이라고 해석한 반성적인 블로그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그녀는 개인적인 성장과 미래를 정의하지 않고 과거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그녀는 앨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게시물의 시기와 내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과와 연결지었습니다. 저스틴은 과거에 그들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 그녀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녀의 말은 그들 이야기를 잘 아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사과는 또한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저스틴의 아이들, 특히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확인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란의 큰 자녀들 중 일부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그와의 단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과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라임즈의 경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부모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린 자녀가 이해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일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